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공개한 건 알고 계시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청사진을 공개했는지, 또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슈픽에서 꼼꼼히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많은 사안들이 담겼는데요. 시기도 더 당겨서 발표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예년보다 한 달 앞서서 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았죠. 아울러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0.1%로 전망했습니다. 설문조사만 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 역시 이런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사실 뉴딜이라는 정책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거잖아요. 미국과 차이를 둔다면 어떤 점인가요? 근데 당시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죠. SOC가 주를 이뤘고요. SOC를 바라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일하는 고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한국판 뉴딜은 결이 굉장히 다르죠. 경기 부양, 고용 활성화라는 뉴딜에서 따온 겁니다. 5년간 76조 원을 들여서 모두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서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업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또 그린 뉴딜도 있는데요.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 3대 축으로 추진됩니다. 네, 방대한 경제 정책인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이 가운데 콕 집어서 시민들에게 와닿는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이 소비 진작책으로 나온 것들이죠. 각종 소비 쿠폰 지급이나 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방안들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일단 하반기에는 내수 진작의 목표를 맞추겠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기가 일단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최근 그나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소비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이 할인 쿠폰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 각종 할인 쿠폰을 받는다면 소비가 조금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야 위주로 할인 쿠폰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8개 분야에서 모두 1,700억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이 제공됩니다. 물론 다 타격을 입었지만 가장 어려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데요. 가령 여행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 예약이긴 하니까 여행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착순 개념으로 100만 명에 한해서 3만 원이 넘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 명에게 3만 원을 환급해주는 식입니다. 농수산물을 살 때는 20% 최대 10,000원을 깎아주는 쿠폰을 선착순 100만 명에게 나눠줍니다.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데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약 9천억 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생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을 끌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서민들에게 와닿는 제도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일부러 환급해주거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건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가전제품 전시장에 가시면 꼭 에너지 효율 1등급 표시를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고효율 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에서 비용의 10%를 되돌려줍니다. 원래는 냉장고와 냉온수기, 세탁기 등 10개 품목만 환급 대상이었는데 최근 인기가 높아진 의류 건조기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환급 예산을 기존보다 3배 늘려서 총 4,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효율 제품을 산 뒤 영수증을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일부러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정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전제품 사실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승용차 구매를 앞둔 분들 또한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초 승용차에 붙던 개별 소비세를 이달까지만 깎아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특혜를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현재 7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하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이 100만 원 감면 한도가 없어져서 비싼 차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인하폭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중반 이상의 차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음 달 이후에 사시는 게 좋고, 국산 인기차의 경우에는 이달 내에 구매를 서두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 인도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개소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소비도 소비지만 관광 증가를 위한 정책도 따로 꾸려졌다고 들었어요. 이 교통 이용권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관광업을 포함해서 국내 서비스업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휴업 그리고 폐업한 여행사는 모두 400여 개로 하루 3개꼴로 여행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2020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해서 전용 교통 이용권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KTX를 4번 탈 수 있게 하고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으로 이렇게 탑승권을 제공하는데요. 고속버스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만 원의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교통 혜택을 부여하는 연계 행사 개최 등으로 하계 휴가 분산과 관광,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만큼 본격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관광업 등의 활기를 되찾아주면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만큼 사태 진정이 이번 소비 진작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관광 회복을 위한 대책 추진에 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뉴워드는 욜디락스로 골라봤습니다. 욜디락스란 욜드와 그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하는 골디락스의 합성어입니다. 욜드는 6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를 통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노인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 올디락스는 이런 젊지도 늙지도 않은 올드 세대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경제 성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산업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죠? 네,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올해 글로벌 고령 친화 산업 규모만 해도 모두 15조 달러에 이릅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분야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용품이나 이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디지털 헬스 케어, 실버 투어리즘 등 욜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겨냥한 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국내 욜드 산업 시장 규모 역시 굉장히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안정적인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최근 욜드족이 부각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60만 명 이상의 은퇴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욜디락스처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온 이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